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5년 전에 이혼해 싱글이 됐는데요. 솔직히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 처음엔 남편과 갈라서 혼자가 된다는 게 참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고쳐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왜 고쳐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살았는지, 더 빨리 이혼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랑 살았기에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인간이랑 살았는지 썰맘 사연을 듣는 분들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 2명의 딸인 제가 막내라 집안의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죠. 사업가이신 아빠 덕분에 집도 잘 살아서 돈 문제로 걱정해본 적도 없었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편이라 친구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인생 최초의 고민거리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딱 제가 고3이 됐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고3이니까 명문대 대학생이 가르쳐주는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그 과외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였죠. 첫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제 삶은 많은 게 변했어요. 누굴 좋아한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처음 알게 됐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든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전교 상위권에까지 올랐어요. 그 덕에 대학도 좋은 곳을 갈 수 있었죠. 당시 제가 선생님처럼 좋은 대학에 합격해 과외 선생님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려던 그때 선생님이 군대에 갔고 제 첫사랑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대학생이 되어 짧은 연애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사랑은 잊히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다가 진짜 심장이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제 첫사랑이었던 과외 선생님이 제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너 혜영이 맞지?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다. 잘 지냈어? 선생님. 안녕히 계셨어요?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 나도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낯익은 뒷모습이라 혹시나 해서 말 걸어본 거였거든.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너 대학 가기 전에 봤으니까 2년 넘었네. 학교는 잘 다니고? 그럼요. 선생님은 그때 군대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다녀오셨어요? 몇 달 전에 제대했지.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예전에야 뭐 내가 가르쳤으니까 선생님이었지만 지금도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난다고. 지금은 둘 다 성인인데 편하게 오빠라고 해. 참, 지금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잠깐 나랑 차 한잔 할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헤어지긴 아쉽네. 괜찮으면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과외 선생님이, 아니, 오빠가 커피 한잔 마시자는 말에 다시 한번 제 심장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당시의 감정이 살아났던 거죠. 그 뒤로 저희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덧 연인 사이가 되어 연애를 시작했네요. 그렇게 꿈같은 연애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주째 생리를 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가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건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니까요.
혼자 감당하기엔 두렵고 겁이 나는 일이었기에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 소식을 들은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빠, 왜 그래? 왜 아무 말이 없어? 우리 이제 어떡해, 어? 아씨야, 재촉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봐. 나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것만 같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면 어쩌자는 거야. 오빠,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오빠만큼이나 나도 당황스럽고 무섭다고. 이럴 때 오빠가 좀 듬직하게 나를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어떡해. 야,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생각도 못한 일인데 당장 애를 낳자 그래? 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다고. 근데 무슨 돈으로 애를 낳아 키워?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널 어떻게 안심시키냐고. 그러니까 좀 조심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냐 진짜.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한숨만 내쉬던 남자친구는 제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이 가졌다는 거 나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우리 잠깐만 시간을 좀 갖자. 시간을 좀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좀 해보자고. 시간? 우리 아기 낳을 결정하는데 시간까지 필요한 거야? 만약 생각해보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기 포기하라는 뜻이야? 진짜. 내가 보채지 말라 그랬지.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자는 거 아니야. 넌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배려가 없냐? 아무 준비도 없이 애 가졌단 말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겠어. 좀 기다리라는데 그게 안 돼.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이 아이를 포기하자는 말 같단 말이야. 그래, 지금 당장 혼란스러우니까 오빠 이러는 거 이해할게. 그렇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진 말자. 알았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알지. 내가 고민 좀 해보고 연락할 테니까 당분간 먼저 연락하지 마. 남자친구는 한급히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보다 더 당황한 남자친구를 위해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던 남자친구는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휴대폰도 꺼버리고 아예 잠적해버린 거예요.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방에 처박혀 오는 애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요. 제가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있자 이상하게 생각하신 엄마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빠께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제 임신 사실을 들으시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혜영이 너 잠깐 나 좀 보자. 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냐? 네 과외 선생님이었던 그놈이랑 연애하다가 애를 가졌다는 게 정말이야? 네, 사실이에요. 아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나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애가 생겼으면 배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바꾸는 뭐래? 어떻게 하겠대? 저기, 아빠 실은 그게요. 그러니까. 왜? 왜 말을 못하고 그래? 박군한테는 아직 말도 못한 거야? 네가 자기 애 가진 거 몰라? 걱정되어 물어보시는 아빠 앞에서 남자친구가 잠적해버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대답 못하고 머뭇대자 옆에 있던 엄마가 대신 나서주셨어요. 그게 박군이 연락이 안 된대요. 혜영이 애 가졌단 말 듣고 생각할 시간 달라더니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뭐야? 그럼 임신 사실 알고 아예 숨어버렸다는 거야? 여자친구가 지 애를 가졌다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내빼는 게 사내 놈이 할 짓이야. 남의 집 귀한 딸 꼬셔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먼저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게 사람이지. 애 가졌단 말에 연락 끊고 잠적을 해.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거 아주 나쁜 놈이구만. 혜영이 너 그래서 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디서 그런 놈을 만나서. 혜영이 나무라지 말아요. 얘라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났겠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런다고 뭐가 해결돼요? 얼른 박군이랑 연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게 먼저예요. 흥분 좀 가라앉혀요. 내가 지금 흥분 가라앉히게 생겼어. 아, 내 딸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락한 동 없다는데. 세상 어느 아빠가 그걸 가만 놔둬. 그 자식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아빠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귀한 막내딸 신세 망천것만 같은다. 같이 일을 저지른 남자친구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눈물만 났었죠. 아빠는 그냥 두고 봐선 안 되겠다며 남자친구 부모님 연락처와 집을 수소문하셨어요. 집 주소를 알아내신 뒤 단판을 지어야겠다면서 곧장 저를 데리고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향하셨죠. 그 댁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크게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는 먼저 저희 아빠와 저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요.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되셨고 모자란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그 사이에 저와 우리 아빠가 와 있을 줄은 몰랐겠죠. 혜영아,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희 아버님까지 같이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일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더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이 잠수될 수가 있어. 난 그래도 오빠 믿고 기다렸는데. 야,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나도 당황스럽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며칠만 기다리지 그랬어. 남자친구의 말에 듣고 있던 우리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박군, 지금 뭐라 그랬나? 며칠만 더 기다리지 그랬냐고?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우리 딸 입장은 생각도 안 하나. 뱃속에 애는 있고 연락도 없는 박군 기다리면서 애 속에 얼마나 타들어갔겠어.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해? 자네만 연락 끊고 부모님 댁 내려와 있으면 다야. 우리 혜영이 임신한 거 알았으면 가타부터 뭐라고 말이 있어야지. 그냥 연락 끊고 숨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일은 저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신이라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겠어요. 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고 사회에 자리 잡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애아빠가 된다뇨. 솔직히 모든 게 다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내 딸은? 자네가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 딸은 피가 말랐네. 그리고 예상 못했다고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말하면 끝이야. 너 우리 딸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앞길이 창창한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나서셨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 녀석 제대로 키웠어야 했는데 이런 일 하나도 감당 못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나 보이고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치 누노 뭐하고 있어?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네 자식 책임지겠다 그래. 뭘 꾸물거려? 알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말하려고 했어요. 형이 아버님, 속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혜영이랑 제 사이 허락해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살겠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남자친구는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까지도 아빠 앞에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셨고 그 덕에 화난 아빠 마음이 풀릴 수 있었어요. 한바탕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오빠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나 신랑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1년도 안 되어 회사를 그만두를 반복했으니까요. 그걸 보다 못한 아빠는 남편을 본인 회사로 불러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아빠가 남편한테 맡긴 일에 착오가 생겨 큰 계약을 앞두고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큰 계약건이었기에 회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계약이 잘못됐으니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진행한 부장이 지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알렸고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책임을 물어 그 직원을 해고하셨어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 늦은 시간에 아빠가 전화하셔서 박서방과 함께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 끊으시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친정에 갔는데 아빠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을 불러요. 승인 아빠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급한 일 아니면 전화로 하시지. 혜영이 너는 조용히 하고 앉아있어.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볼 일 좀 있어서 오라 그랬네. 자네,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알았나? 네. 제가 뭐 장인어른께 숨기는 일 있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이번 계약건 틀어진 거 말이야. 황 부장 잘못으로 틀어진 거 맞나? 자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황 부장한테 지시했는데 황 부장이 무시한 거 맞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해도 들은 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절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하셨어도 될 말인데. 그 순간 아빠가 남편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박서방, 자네 지금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까 황 부장한테 얘기 다 들었네. 내 말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대자고 한 게 자네였다면서. 내가 둘이 녹음한 대화까지 다 들었어. 뻔히 친구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 아니 그것보다 본인 잘못으로 일이 틀어졌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빌어야지. 부하 직원한테 덮어 씌우나.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심언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됐네. 난 변명은 필요 없네.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원만 차릴 뻔했잖아. 이제 황 부장이 아니라 자네가 해고야.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게. 자네 오늘부로 해고야. 화나는 아빠는 남편을 해고하셨어요. 신랑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네요. 회사 조직을 위해 사위가 나가는 게 맞다고 해고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걸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또다시 실업자가 됐어요. 아빠 회사에서 해고되는 충격이 컸는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게 몇 달이나 반복되자 지켜보는 제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매일 술독에만 빠진 듯 지내는 남편이 너무나 걱정됐으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술 마시고 돌아온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장인어른 게 너무 섭섭하다고, 그깟 잘못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해고할 줄 몰랐다고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토로했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매달렸네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사위를 위해 사업자금을 대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인어른이네 은인이라고 사위 노릇 제대로 하겠다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사실 그 일로 장인과 사위 간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했는데 잘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라 싶었죠.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운 걸 경험으로 같은 업계에 창업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빠도 한번 해보라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지원 덕분인지 남편 회사는 초반부터 자리를 잡아 성공가도로 달렸어요. 힘들어하던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제가 다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혹시 일 문제로 잘못한 게 있냐고 물으니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그냥 일 때문이니 신경 쓸 일 아니라고 넘어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표정이 확 굳어지니 뭐라고 더 말을 붙일 수도 없었네요. 그 후로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빠지니 남편이 회사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 때문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날도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기에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갈아입을 옷이랑 도시락 좀 만들어 남편 회사에 찾아갔네요. 그러다 남편 사무실에서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여직원과 입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마치 제 몸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가지고 간 도시락이며 옷가지며 남편에게 다 던져버리고 곧장 사무실을 나와버렸죠. 그 길로 차를 몰아 친정으로 갔어요. 늦은 시각 제가 찾아가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놀라신 눈치였어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했네요. 아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남편이 집에 들어선 그 순간 아빠는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셨습니다. 평소 점잖으신 아빠가 사회 뺨을 때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우리 혜영이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나랑 약속했어 안 했어? 근데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명목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지금 그것도 핑계라고 되는 건가? 본인도 모르게 그랬다고. 박서방, 자네 사람 맞나? 사람이면 본능도 차지하고 살 줄 알아야지. 장인이 나한테도 모자라서 딸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나? 약속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이런 일 만들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영이한테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네. 더 말할 것도 없어. 나랑 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위는 나도 필요 없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자기들은 저기 잠시만요. 승인 엄마랑 얘기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사정을 좀 설명하면.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해녀말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사정?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알아야 할 사정이라는 게 뭐야? 여직원이랑 키스하는 것까지 들켜놓고 사정이 있으셨어? 여보, 다그치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직원이 계속 나한테 접근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당신 그렇게 가자마자 내가 바로 해고했어.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 어? 됐어. 지금 당신이랑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풀자. 당신 앞으로 영영 나 안 볼 거야? 지금 맘 같아선 그러고 싶어. 그리고 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겠어. 더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을 보내고 돌아서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아빠 앞에서 무릎 꿇었던 이유까지 알게 됐어요. 아빠한테도 불륜 현장을 들키고 만 거예요. 아빠는 제가 상처받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비밀로 하고 그 일을 덮어주기로 하셨대요. 대신 다시는 여자 문제로 속썩이지 않는 조건으로요. 근데 또 같은 사고를 쳤으니 아빠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아이 아빠는 그 이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갔어요. 자기가 일이 잘 풀리다 보니 기고만장해져서 눈을 딴 데로 돌린 것 같다고요. 이제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 없을 거라고 눈물로 애원하는데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아이가 있으니 계속 따로 살 수도 없고 고민 끝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집에 들이기로 했네요. 얼마 동안의 친정살이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날 밤 아빠가 짐을 챙기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죠. 아빠 왜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딸이 이제 집에 간다니까 섭섭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혜영이 너 꼭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겠니? 박서방이랑 꼭 다시 합쳐야겠어?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박서방이랑 화해하는 거 싫으세요? 아직 박서방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도 아빠 마음 이해해요. 용서하기로 했으면서도 저도 아직 그날 일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충분히 반성했잖아요. 그만큼 사과했으면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아빠도 아직 박서방 미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그래. 이 애비도 머리로는 아는데 박서방을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하질 않어. 아빠는 네가 한 번만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충분히 생각해보고 승린 애비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때 다시 합쳐도 늦지 않잖아. 꼭 이렇게 서둘러야겠어? 아빠가 그 일로 속 많이 상하셨던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만들 사람 아니에요. 저와도 약속했고 이번엔 믿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도 마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서방 좀 믿어주세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게 앞으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살라는 아빠의 대답 같아서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더는 아빠 속썩이지 않고 우리 부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저희 부부가 아니라 친정을 덮치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빠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회사 자금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시던 집까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집을 옮기셔야 했네요. 아빠 회사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는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나보고 누굴 도와달라고? 나한테 지금 장인어른 도우라고 한 거 맞아? 내가 못할 말 했어.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처가가 어려운데 사위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위도 자식이잖아. 거기다 자기 사업 시작했을 때 아빠가 빌려주셨던 돈도 있고. 그거 아직 안 갚았지? 그 돈 갚는 셈 치고 돈 좀 빌려드리자. 나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낡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그렇고 회사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 그러니까 좀 도와드리자. 응? 당신 사업 잘 돼서 그 정도 여유 되잖아. 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내가 망해가는 너희 친정 돈 대주려고 내 사업하는 건 줄 알아? 돈을 해주긴 뭘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지금 뭐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사위가 처맞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집도 팠잖아. 그래서 사업 잘 되고 있으면 그 은혜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솔직히 당신이 먼저 돕자고 할 줄 알았어. 어떻게 내가 말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나 있었는데 아예 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네. 그래. 야, 나도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왜 니네 집에 갖다 바치냐? 그리고 너 자꾸 예전에 니네 집에서 나 돈 빌려준 거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사정한 것도 아니고 니네 아빠가 먼저 빌려준 건데 그걸 내가 왜 갚아야 돼? 내가 사업자금 배달냈어. 당신 어쩜 이렇게 뻔뻔해? 솔직히 빌려달라고 말만 안 했지. 아빠 회사에서 잘리고 폐인처럼 사는 거 안쓰러워서 아빠가 사업자금 대주신 거잖아.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그럼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돈 좀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돈 달라고 말한 게 중요해. 당연하지. 그 돈 네가 사정해서 너희 집에서 해준 거지. 난 먼저 해달라고 말한 적 없다. 자,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친정 가난해지니까 나한테 비부트려는 거 너무 속 보이지 않냐? 부도가 나든 말든 이젠 니네 친정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일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 남편은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정말 너무나 섭섭했어요. 남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또 화도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친정 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저기 장인어른, 식사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박서방, 무슨 일인가?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승인 엄마가 저한테 장인어른한테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장인어른이 물어보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남편의 질문에 듣고 있던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 빌려오라고 시키실 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왜 그래? 짚고 넘어갈 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럼 장인어른, 이 사람한테 돈 빌려오라고 시키신 적 없다는 거죠? 그렇네. 배영이가 우리 처지가 안쓰러워서 자네한테 돈 좀 빌려주라고 한 모양인데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하겠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위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게. 역시 그러셔야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아시겠지만 누구 도와주다가 금방 망하시는 게 사위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다가 저까지 망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뭐 까놓고 말해서 아버님네 회사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끝난 회사에 돈 대주는 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런 회사엔 빌려드릴 돈도 없고 또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장인어른, 살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 없으시죠? 그럼 지금 겪는 거네요. 저는 장인어른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치만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있으니까 그걸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남편은 지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사위의 막말에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아빠는 말없이 한숨만 쉬시고 엄마도 고개 들려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 사람과 갈라설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 저희 부부 사이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처가에 갈 선물 세트를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신경 쓰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네요. 며칠 후 추석 당일 먼저 친정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드린다는 선물은 없고 손에 식용유 박스만 들려있더라고요. 당신 왔어?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선물 세트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어디 있어? 차에 놓고 왔어? 제 말에 남편은 자기 손에 들린 식용유 박스를 내밀었어요. 그게 이거야. 우리 직원들 주고 남은 식용유 좀 챙겨왔어. 딱 봐도 이제 식용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드리려고 챙겨온 거라고. 자, 근데 아무리 집안이 마음이서 그렇다지만 명절인데 차린 게 이게 뭐냐? 변변한 전 하나도 없잖아. 안 되겠다. 내가 사온 식용유로 전이라도 부쳐. 장모님, 집에 전 부칠 기름은 남아있는 거죠? 없으면 제가 사온 거니까 이거 쓰세요. 그래도 추석인데 집에 기름 냄새는 나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표정은 굳어지셨어요. 하지만 사민이가 참는 게 눈에 보였죠. 알았네. 자네가 준 식용유 잘 쓰겠네. 네. 그렇다고 펑펑 쓰지 마시고 아껴 쓰세요. 잘 살 때 버릇처럼 그대로 쓰시면 형편 더 힘들어져요. 아우, 그나저나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어떻게 우리 처가는 이렇게 순식간에 폭삭망했는지 모르겠네. 참, 제가 다 속상하네요. 도를 넘는 남편의 발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딴 식용유나 가져다 주려고 온 거야? 이깟 식용유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누가 당신한테 이런 거 갖다 달랬어? 당신이 주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처가라고 올 필요도 없어.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먹고 살 걱정해야 하는 처가 불쌍해서 일부러 식용유 사들고 찾아왔더니 대접이 뭐 이래. 처가라고 올 필요도 없다니. 그때였습니다. 외출하고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란이냐고 하셨죠. 아우,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잠깐 승인 엄마랑 말다툼을 좀 했어요.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 추석 명절에 말다툼을 해? 승인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게 말입니다. 제가 청아 드리려고 식용유 좀 사왔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줄 선물 세트 처가 드리려고 미리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싼 선물 세트 아니고 식용유 사들고 왔다고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 사온 성의가 중요한 건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치. 계속 해보게. 아니, 지금 처가가 선물 종류가 이럴 때입니까? 쫄딱 망했으면 식용유라도 감지접대 받을 줄 알아야지. 사실 저 방금 집에 와서 명절 삼 차린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부채 기름도 없는지 제대로 된 전 하나도 없이 이게 추석 명절상입니까? 잘 나가는 사이가 와서 밥 먹을 건데 어디서 돈이라도 빌려서 상 차리는 예의는 있으셔야죠. 나물 몇 개 찌개가 말이 되냐고요. 이혼이 제가 식용유로 사왔죠.
까놓고 말해서 사위 대접을 못 같이 하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고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동안 저한테 큰 소리 치셨죠? 회사에서 해고하고 여자 좀 만났다고 뺨 때리고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면 이렇게 벌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앞에 있던 식용유를 뜨고 그 식용유를 남편 얼굴에 그대로 끼얹으신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얼굴부터 온몸에 아빠가 끼얹은 식용유를 맞고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아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안 망하더니 정신도 어떻게 된 거 아냐. 장인어른 진짜 미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기름을 끼얹어요.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네 같은 쓰레기한테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이 계약서나 잘 보게. 아빠는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서류를... 뭐예요? 지금 이거 계약서입니까?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다 망해가는 아버님네 회사가 여기랑 계약을 해요? 여기 우리랑 계약 맺기로 된 곳인데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며칠 전까지는 자네 회사랑 계약할 뻔했겠지. 근데 자네 같은 사장 있는 회사랑은 계약 못하겠다고 마음 바꿔서 방금 우리랑 도장 찍은 계약서네.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찍을 때까지 신중하게 잘했어야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네는 계약 앞두고 일 그르치는데 뭐 있구만 그래. 뭔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조용히 해요. 아니, 다 망해가는 회사랑 뭐하러 계약을 해요?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죠. 내가 자네한테 뭐하러 사기를 치겠나.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걱정해줄 필요 없어. 당장 이 계약 놓쳤으니 자네 회사 운명을 걱정해야 할 판 아니야. 이러고 있을 시간에 고도 막을 준비나 하게. 이 늙은 노인네. 마지막 발악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계약 무효인 거 당장 확인하고 올 거야. 그때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요. 식용유 끼얹은 거부터 제대로 사과하라고. 남편은 한참을 악쓰고 난동불이다. 계약건을 확인해야겠다며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죠. 이미 아빠 회사가 대기업의 선택을 받아 계약까지 마쳤으니까요. 알고 보니 아빠 회사와 남편 회사가 계약건을 따내려고 경쟁했나 봐요. 동종업계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남편 회사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아빠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남편 회사를 누르고 거액의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게 된 거예요. 계약건을 놓치고 남편 사업은 그야말로 폭삭 망했어요. 당연히 계약할 줄 알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그 돈 못 갚고 나앉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오니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거짓골을 해서 찾아왔는데 몰골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꼴로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저기 당신 지금 내 사정 알지? 이러다 우리 회사 진짜 망할지도 몰라. 당신 돈 좀 있으면 나 좀 도와줘. 아니면 장인어른한테라도 부탁해줘. 그 말을 들으니까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 우리 친정 어려웠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망할 회사 도와주다 망할지도 모른다 그랬지?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지금 당신 도와주다가 나도 망하고 우리 아빠 회사도 망하면 어떡해? 아, 겁나서 못 도와주겠다. 아 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이제 그만 정리하자. 계속 같이 살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 남편 인생 초전박살 났다고 나까지 망하면 되겠어? 곧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해와,
너 어쩜 이렇게 냉정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한다 진짜. 우리 친정 힘들었을 때 당신이 한 번 생각도 안 해. 난 당신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야. 어쨌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아. 매번 남편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크게 한 방 먹이니까 그제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체증이 내려간 듯 후련했죠. 남편이 순순히 이혼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지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아빠한테 예전에 빌려간 돈까지 싹 다 청구해서 남편 놈 알거지로 만들어줬어요. 이혼당하고 사업까지 망한 남편 인생은 한마디로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쫄딱 망한 남편은 지금 어디 시골 어촌에 숨어 산다고 들었네요. 잘 나가던 본인 인생 한 번에 나락간 거죠. 처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은 그 계약건이 계기가 되어 다시 이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예전의 가세를 회복했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싱글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인간 말종인 남편 떼어내고 자유롭게 사는 지금의 삶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 아빠 말 듣고 이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하지만 인생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제 삶에 충실해야죠.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고 아들 잘 키우고 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더 멋진 인생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제 인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배은망덕한 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한 사연 너무 통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런 자식 떡잎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야 하는데 뭐 그게 참 아쉽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쉽나요.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잘 키우시며 남부럽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썰맘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